에둘러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묻고 따지고 파헤치는 쟁점 토론 다짜고짜.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권혁우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이봉준 국민의힘 수원시 장안갑 당협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봉준 위원장께서는 이제 세 번째 네, 그렇습니다. 출연이시고 예. 권혁우 부위원장께서는 처음이신데 네, 처음 오신 만큼 각오 한 말씀 짧게 들어볼까요? 각오요. 예. 아이고, 사실은 어젯밤에 밤잠을 설쳤는데요. 예. 오늘 처음 방송이다 보니까 예. 아무튼 잘 배우고 예. 또 이런 방송 좋은 기회로 삼고요. 예. 같이 호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치신 것 치고는 굉장히 침착하게 인사 답변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짜고짜 일부 주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우 조진웅 씨의 은퇴 결정,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과거 소년범이었다는 사실 보도 이후에 응원과 비난이 공존하면서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번졌는데요. 이 과거를 들추는 보도식, 이것이 정치적 진영 논리로 소비되는 우리 사회, 고민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일부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요, 소년범죄 전력이 어느 지점까지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야 하는지가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치적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두 분께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배우 조진웅 씨, 은퇴가 맞다고 보시는지, 활동을 재개해도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봉준 위원장님. 네, 개인적으로 조진웅 씨와 아무런 인연도 없고 네. 뭐 유감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네. 은퇴가 불가피하지 않았나, 은퇴가 마땅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문제는 사안의 중대성인데요. 예. 조진웅 씨 같은 경우 이 어린 시절의 단순한 일탈 예. 이런 게 아니고 강력 범죄, 예. 이 중대한 범죄가 여러 차례 이 반복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서 직접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이 강력 보도에 나온 범죄, 내용들 네,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이런 사안이라면 예. 단순히 어린 시절 치기에 의한 그런 사건이었다면 용서의 여지도 있고 하겠지만 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예. 굉장히 무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안을 바라봤을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네, 말씀해 네,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권혁우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배우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어쨌든 잘못한 부분에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은퇴는 이제 본인의 선택 몫이나 네. 30년 전 일이 왜 갑자기 문제가 됐을까? 30년 전 소년범죄가 영구적으로 사회적 매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소년범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소년법의 취지라고 생각하고 그 갱생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것을 대중의 선택에 맡겨야지 사회가 강제적으로 퇴출시키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말씀은 일단 은퇴가 맞다고 보십니까? 본인의 결정은? 선택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본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싶다. 네, 네. 예. 자, 말씀하신 내용 조금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네. 이게 지금 대중의 알 권리 그리고 개인의 갱생권이 충돌할 때 네. 과연 우선되어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 이게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단 네. 말씀하신 30년 전에 소년범죄를 끌어올린 언론의 보도, 폭로가 정당하다고 보시는지 이번엔 권혁우 부위원장님 먼저 네,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 알 권리 이전에 예. 그 소년법의 취지가 소년법 70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 소년범의 장래를 위해 기록 공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수사기관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일을 30년이 지난 지금에 갑자기 언론에서 문제가 됐고 그것은 명백한 불법 유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기사를 보니까 김경호 변호사가 최초 보도자인 디스패치 해당 기자를 소년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거든요. 예. 공익이라는 명분으로 법을 어기고 한 사람의 인생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이런 방식이 결코 정당화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봉준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의견이 좀 다른데요. 예. 언론의 폭로가 정당하다고 봅니다. 조진웅 씨 같은 경우에는 예. 사건 이후에도 폭력, 음주 관련 대인 피해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화해
보상 노력은 또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네. 오히려 교도소 공익 광고 등 이미지를 세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활동만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가해자는 성공했고 나는 여전히 상처 속에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구조라면 과연 이것이 소년법의 갱생 선도 취지에 맞는가 사회가 질문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이 부분은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리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배우 조진웅 씨의 은퇴가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이어졌어요. 두 분은 정치인이시니까 그래서 더 여쭙고 싶습니다. 왜 문화 연예 뉴스까지 정치 지형의 논리로 소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자, 이번에는 이봉준 위원장님. 네, 솔직히 말하면 정치가 먼저 끌어들였다고 봅니다. 정치가 먼저 끌어들였다. 네. 조진웅 씨는 공개적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지지해 왔고 예. 논란이 터지자 일부 민주당 인사들이 마녀 사냥이다, 정치 공작이다라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그 순간 이 사안은 범죄나 피해자 또는 공익의 문제가 아니고 진영 논리의 방패가 돼버렸습니다. 만약 조 씨의 정치적 지지가 국민의힘 쪽이었다면 지금과 같은 민주당의 조 씨 감싸기가 가능했을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문학의 인사 자체를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일단 갈등을 키워야 되는 정치권의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옹호도 공격도 정치적으로 소비되는 구조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예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의 그 블랙리스트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 조진웅 배우가 물론 그 친정부적인 그 행보를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것은 우리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가져오는 그런 일들을 했다든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들을 했던 건데 그것이 친정부의 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매도되는 것은 약간 좀 안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게 개인적 문제로 또 배우가 하차를 하게 되면 작품마저 훼손되고 피해는 제작진과 시청자에게 돌아온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 구조를 개선할 입법적 대안도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혁우 부위원장님. 일단은 개인이 책임져야 되지만 그 책임을 스태프나 제작자가 또 그런 또 관계 종사자들이 까지 영향이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포준 계약서 의무화나 제작 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그래서 스태프와 제작사를 보호하는 것들이 장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배우의 일탈로 다 현장 노동자나 관계하는 사람들의 생계가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리스크를 시스템으로 분산시키는 것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장님. 네, 이 문제는 개인의 도덕성 논쟁으로 끝낼 게 아니라 산업 구조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중대범죄 은폐 또는 허위 이력 확인 시 제작사와 플랫폼에 대한 사전 검증 의무를 강화하고 배우 개인 리스크로 인한 하차 시에는 보험, 보증제도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작품 피해를 이유로 범죄 문제를 덮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력 단절과 별개로 사회적 책임은 끝까지 따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다짜고짜 1부에서는 이 배우 조진웅 씨의 은퇴 결정을 두고 두 분의 의견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다짜고짜는 권혁우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이봉준 국민의힘 수원시 장안갑 당협위원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